네, 생생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상 마스크 해제를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분위기로 돌아가는 모습일까요? 네, 사실 저도 마스크를 안 쓴 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뉴욕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제외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식당에 갈 때 등도 벌써 해제가 됐죠. 어제 뉴스가 됐던 것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3일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 무효라고 판결을 한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미국 교통안전청은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는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요. 우버는 오늘 아침에 운전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버는 승객이 운전자 옆좌석에 타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함께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효과로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이 4.5%, 아메리카 항공이 5.66% 올랐고요. 우버도 6.32%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오늘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였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 속에 잠잠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더 있을까요? 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재 4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 승인을 했지만 현물 기반으로 한 ETF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현물 ETF 관련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SEC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사인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 운용사죠. 소넨샤인은 CNBC 인터뷰에서 SEC가 이달 초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또다시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간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를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에 따른 소송 대상일 수 있다. 이렇게 소송 대상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5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SEC의 상장을 요청한 상태죠. 승인 여부는 오늘 7월 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SEC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SEC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아직까지는 관련 업계 희망 사항일 뿐 여전히 불확실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악재 속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첫 주였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S&P 500 기업들의 약 10%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53%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에서 월가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메릴은 이는 통상적인 첫 주 성적보다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7%가 그랬다는 거죠. 메릴은 두 가지를 주목을 했는데요. 먼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금융사, 메인스트리트는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을 말하는데요. 메릴은 높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사들은 경계감을 표했지만 일반 기업들은 경제 재개와 강한 수요에 기반해서 꽤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릴은 또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명백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기를 꺼렸다는 점도 주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급등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을 내놓은 많은 기업들이 걱정한 것보다 나은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와 소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실적을 내놓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익과 매출도 월가 예상보다 많았지만
실적보다 더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평균 대출 잔액이 700억 달러, 약 8% 증가했고 평균 예금 잔액도 2,400억 달러, 13%가 증가한 겁니다. 또 대손 상가액이 1분기 3억 9,200만 달러에 그쳐서 1년 전보다 52% 줄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3천만 달러만 쌓았고 기존 충당금 3억 6,200만 달러를 환입을 했습니다. 이는 대손 충당금 9억 2천만 달러를 쌓기로 한 지난주에 그 JP 모건과는 대조되는 조치인데요.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는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강하고 실업률은 낮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회사들의 이익도 전반적으로 강하다. 대출은 널리 이용 가능하며 고객들의 대출 한도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비자가 강하다면서 두 가지 증거를 내놓았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통장 잔고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를 보유했던 고객들의 평균 잔고가 1,400달러였는데 지금은 그게 7,400달러로 늘어났고 또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를 보유했던 고객들의 평균 잔고는 3,250달러에서 12,500달러로 급증했다고 그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실적에 대한 관심이 넷플릭스에 쏠렸었는데요. 방금 전 1시간 전이죠. 오전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5시에 실적이 발표됐고 지금 시간에서 거의 25%씩 그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53달러로 월가 예상치 2.91달러를 크게 상회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1분기 순가입자 수가 20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251만 명 증가였는데요. 작년 1분기에도 한 400만 명 증가했었거든요. 이 중 일부는 러시아에서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것으로 한 70만 명이 순가입자가 사라졌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한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한 110만 명이 늘어나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은 전반적인 지금 증시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같은 스트리밍 사업자인 디즈니와 로쿠 등의 주가도 시간내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현석 한국경제신문의 특파원이었습니다.